음식에서 희망을 찾은 자연식 요리 전문가 김옥경. 건강만큼은 자신 있었던 체육교사인 남편. 갑작스러운 직장암 말기 판정. 암이 걸리면 일단 죽는다더라. 그 생각은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시한부 선고. 그녀는 남편을 살리기 위한 해답을 자연에서 찾았습니다. 사람 몸이 자연에서 왔으니까 산에서 나는 채식이라든지 곡류라든지 요리 쪽으로 많이 만들게 되었어요. 자연 그대로의 살아있는 음식을 만든 지 1년. 남편은 예전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정말 나를 살린 것 같아. 고마워요. 평범한 주부에서 자연식 전문가로 변신한 그녀. 절망 끝에서 삶의 행복을 지켜낸 자연식 밥상 전문가 김옥경 씨를 소개합니다. 자, 이제 앞을 좀 보실까요? 지금 소개 화면을 보니까 자연식 밥상 전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전문 요리사는 아니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 전업주부입니다. 전업주부세요? 네. 근데 어떻게 자연식 밥상 전문가? 남편은 네. 20년 동안 이렇게 채식으로 네. 이렇게 밥상을 차리다 보니까 이제 이 좋은 자연식을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이 남편이 먹던 요리를 같이 책으로 써내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네. 자연식 전문가가 되셨는데 네. 그럼 오늘은 강연이 요리 얘기는 아니실 것 같아요. 어떤 네. 얘기를 오늘 해주시겠습니까? 남편이 20년 전에 이제 암 수술을 받고 네. 정말 어렵게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20년 동안 아주 건강하게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저희들이 살았던 그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네. 그 이제 옆에서 남편을 지켜주셨던 그 경험담이 되겠네요. 네. 네. 오늘 열심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강연 주제가요 나와 있습니다. 곁에 있는 당신이 희망입니다. 라는 그런 강연 주제가 되겠는데 잘 듣겠습니다. 자, 강연 속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경남 양산에서 온 김옥경입니다. 저를 만나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정말 음식을 바쁘면 병이 나을 수 있느냐고. 네, 맞습니다. 저희 남편은 20년 전에 직장암, 대장암, 임파서까지 전이된 암을 가지고 병원에서는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20년 동안 아주 건강하게 지금 오히려 아프기 전보다 더 건강하게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19살 어린 나이에 저보다 9살 많은 유도를 전공한 고등학교 체육교사와 같이 결혼을 했습니다. 하고 아들, 딸 놓고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아들애가 중학교 2학년, 딸이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남편이 이제 그때부터 몸에 이상한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화장실을 갔는데 변이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깝깝해하고 그러면서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지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식사를 거의 잘 못하고 그러면서 신경이 너무 예민하니까 부엌에서 나는 음식하는 돈맛 소리, 전기밥솥에서 밥이 끓는 소리까지도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민해지면 물건을 막 집어던지고 평소에 물건 집어던지고 그런 성격이 아니었는데 몸이 이제 아프니까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직장 내시경을 했더니 직장 암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하면서 그 선생님이 저보고 와서 그 내시경을 한번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내시경 속이 빨갛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른 입원을 해가지고 종합검진을 더 하고 수술을 하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종합검진을 더 했더니 대장까지 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항문을 폐쇄하고 옆구리에 인공항문을 차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렇게 수술을 하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살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6개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6개월 살자고 정말 변주머니를 옆에 차고 살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정말 병원에서 도망치다시피 퇴원을 안 시켜주니까 도망치다시피
병원을 나왔습니다. 남편은 먼저 집에 가고 제가 퇴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그렇게 가 집으로 도착을 했더니 많은 분들이 한 가지씩 약을 다 가지고 왔어요. 어느 분은 주겸을 항문에 주사기로 주사하면 암세포가 녹아내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주사를 했더니 정말 온 방을 헤매면서 벽을 긁을 정도로 고통을 당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현미하고 생채소만 먹으면 암이 낫는다 하더라. 이러면서 또 그 요법을 가져오셨어요. 또 그걸 했습니다. 안 그래도 소화가 안 돼가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는데 생채소를 먹으니 소화가 되겠습니까? 계속 가스 차고. 그래서 우리 퇴원할 때 의사 선생님 말씀이 퇴원하면 병원에 지금 얼마 못 가서 실려올 거라고. 그랬는데 역시나 저희들이 정말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아침 6시에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날 밤 7시에 수술실에서 나왔습니다. 깨어나기는 그 다음날 아침에 깨어났어요. 근데 수술을 하고 나니까 그 선생님이 임파선까지 전이가 되었다 하더라고요. 그러고 퇴원을 하기 전에 항암 치료를 한 번 더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무식해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수술만 하면 남편이 다 나은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수술하기 전에나 한 후나 증세가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하루 종일 화장실을 다니는 겁니다. 이제 변을 계속 보니까 설사를 계속 하니까 항문이 흘러가지고 통증이 너무 심한 겁니다. 약을 먹어도 되지도 않고 물만 마시도 금방 그 자리에서 바로 설사를 하고 하루 종일 옷을 베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속까지인데도 거리가 가지를 못해요. 옷에다 금방 이렇게 실수를 하니까. 정말 그 아픈 사람을 부둥켜 안고 이렇게 회복하는 그때까지 옆에서 같이 숨 쉬고 같이 자고 이렇게 하면서 남편이 희망을 잃을까 싶어서 그 남편이 변을 온데 묻히고 온 방 안에 가면 정말 변 냄새가 찌독하게 나는데도 남편이 좀 건강한 사람이 온기를 맡으면 회복이 빨리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픈 남편인데도 제가 사랑해 하면서 이렇게 정말 부둥켜 안고 계속 쓰다듬고 마사지 해주고 이렇게 그렇게 하고 살았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도 남편은 삶의 의지를 불태워가지고 내가 운동을 해야 살 수 있다 이러면서 시골 가서도 현미밥이랑 채소를 먹었습니다. 다른 거는 이제 먹질 않고 평소 남편의 식성이 육고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하루 세 끼 운동을 하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고기를 많이 먹는데 특히 남편은 육고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다른 반찬 여러 가지 하는 거 자체를 싫어하고 고기 한 가지만 딱 있으면 그것만 갖고 식사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골 가서도 그렇게 설사하려고 하면서도 계속 날만 새면 산에 가고 아침 먹고 나면 산에 가고 점심 먹고 나면 산에 가고 그런데 설사를 너무 심하게 하니까 남편이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이 채식을 좀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을까 하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채식을 이제 해가 교육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 갔더니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채소를 하는데 풀만 먹는 것이 아니고 채소 반찬을 굉장히 맛있게 요리를 내가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9일째 되니까 남편이 저를 화장실에 막 불러요. 그걸 들어갔더니 투병하고 처음으로 설사 아닌 정말 바나나 같은 변을 봤다 하면서 저보고 보여주는 겁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그러면 진짜 내가 살 수 있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저도 이제 그때부터 희망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 집으로 돌아와가 이제 시골에서 정말 이제 채식에 이제 관념을 바꿨습니다. 처음엔 저는 채식이라 하면 현미밥 먹고 그냥 생채소만 갖다 놓고 먹으면 채식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제가 거기서 배운 요리랑 또 제가 이제 평소에 잘하던 요리를 정말 건강식으로 이렇게 조금 다르게 조리하고 견과류 가지고도 하고 콩을 가지고도 요리를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적절하게 맛있는 요리를 계속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굉장히 좋아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체중도 조금 오르고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또 조금 지나니까 또 실증을 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계속 요리 전문가가 아닌데 요리를 이제 연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영양 분석도 계속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정말 남편이 그때 73kg였는데 지금은 정상적인 체중을 다 가지고 아프기 전보다 더 건강한 생활하고 저보다 더 건강합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투병하고 있는 분들 또 이제 이렇게 지금 간병하시는 여러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요즘은 너무 병들이 많으시니까 일단 남편이나 아내가 아프면은 일단 배우자가 우울증에 첫째 걸려요. 어떻게 생활하나 아이들은 어떻게 키우나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사실 걱정이지. 예, 또 생활은 누가 책임지나 이런 것 때문에 우울증이 와가지고 굉장히 힘드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설렘부가 잠시 왔다가도 내가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살아야 노력해야 남편이
빨리 회복될 수 있을 거 아닌가. 이렇게가 제가 정신을 차리가 사실 우울증 올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니면은 누가 남편을 살리고 누가 아이들을 거두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가 일단 힘을 내야 돼요. 힘을 내가 이렇게 좋은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아픈 환자를 이렇게 감싸주고 계속 토닥거려주고 이렇게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삶에 지향하는 목표가 아이들 공부 잘하고 시집장가 잘 가고 좋은 대학 나와야 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몸 건강하게 가족들이 오순도순 같이 한 집에서 모여 사는 거. 저는 한 집에 모여 사는 게 그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당연히 가족이니까 모여 사는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아파 보니까 전혀 그게 아닙니다. 정말 얼마나 그 시간이 소중한지 몰라요. 아빠도 중요하고, 엄마도 중요하고, 아들, 딸도 중요하고, 정말 이 가족이 뭉치가 한 집에서 산다는 그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겁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저희들은 정말 어느 때보다도 정말 병 걸리기 전에 생활보다도 지금이 아주 더 행복하고 또 마음적으로 여유롭고 굉장히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한 번씩 쉬어가라고 하는 그런 표 같아요. 그때 우리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또 지혜롭게 잘 넘기다면은 정말 더 나은 행복한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까 그 얘기가 참 마음에 좀 아팠었는데 남편이 그러니까 아파 있는 남편 옆에서 그러니까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내가 우울할 시간조차 없었다 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렇게 힘들 때 그래도 내가 사람인데 이렇게 힘들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그때는 이제 하고 싶은 일 한 가지씩은 네. 하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일. 네, 예. 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렇게 좋아하는 걸 하면서 네. 어려운 시기를 극복을 하는 것도 좋은 네,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잘 새겨듣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공감 의견단에 그러면 공감 온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으시고 마음이 움직이신 분은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버튼을 눌러주세요. 보시죠. 김옥경 씨의 곁에 있는 당신이 희망입니다 라는 주제의 강연. 과연 공감 온도는 몇 도일까요? 공감 온도 네, 올라갑니다. 83도입니다.